안녕하십니까, 김성민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자랑하는 집단 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976년과 1977년에 집단 체조의 백영대 송원으로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집단 체조는 크게 백영대와 체조대로 나뉘고 있죠. 백영대는 문자 그대로 앞에서 운동장에서 많은 청소년 학생들이 주제에 따라서 장절별로 집단 체조가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몸으로 형성한다면, 백영대는 그 뒤에 주석단 맞은편에 있는 관람석에 학생들이 약 10,00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서 백영책을 가지고 체조대와 전체 집단 체조의 내용들을 이제 그림으로 혹은 구호로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탈북자들이 많은 경험담을 이야기했죠. 지금도 얼핏 떠오르는 게, 대부분의 체조대 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인데 유일하게 초등학교 애들이 나오는 장면이 있죠. 이름하여 어린이장. 이 어린이장의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어린애들이 이제 물구나무 전체가 물구나무 손 동작이 있는데, 이 훈련에 참가했던 어느 탈북자가 정말 힘들었더라. 그게 정말 성인들도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물구나무 한번 서보실래요 하면 제대로 서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런데 집단 체조의 어린이장에 동원된 초등학교 학생들은 정말 수개월간의 훈련을 통해서 일시에 하나같이 기계처럼 물구나무를 서는데, 거기에 참가했던 한 탈북자가 정말 힘들었더라 하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단 체조의 체조대는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아리랑을 통해서 1장, 1경, 2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이 체제 선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과거에 저희들이 할 때는 1장 1절, 2장 3절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어서 내용이 펼쳐지곤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건 저희들이 집단 체조 조선의 노래를 할 때 조국 통일장이 이제 핵심 장면이었는데, 저희 옆에 학교 창전중학교 학생들이 참가했는데 그 훈련을 저희들이 여러 번 목격했고, 또 공연할 때도 행사를 진행할 때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바라봤던 게, 학생들이 탑을 만들고 있어요. 아래에 10여 명의 학생들이 버티고 서면 그 위에 4명의 학생이 올라가서 또 다른 2층 탑을 만들고, 또 그 위에 2명의 학생이 올라가서 탑을 만듭니다. 제일 꼭대기 4층 탑에 사람을 타고 올라가는 건데 올라가서 이제 그 인공기를 흔들면서 조국 통일의 당위성이라든가 통일된 삼천리 강산에 우리 남북한 주민들의 환호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훈련 때부터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아이들이 생각해보세요. 16살짜리 애들이 인간 탑을 만드는데 2층까지는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3층부터 흔들리고 4층 애가 자주 떨어지고, 그래서 그 훈련 때도 그랬지만 행사 전 기간 그 장면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조국 통일장에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12개가 있었어요. 만약 1호 행사할 때, 그때는 김정일이었는데 이 탑이 무너졌다. 지금 김정은이 호통 비슷한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김정은이가 최근에 애들이 준비한 집단 체조를 보고 호통을 쳤다는데 이게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백영대에 2년 동안 참가했던 사람으로서 백영대에 참가했던 학생으로서의 저 개인적인 소감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집단 체조 백영대에 참가하는 게 참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6살
정확히 15살, 16살 때니까, 이때 주는 간식이 참 좋았습니다. 뭐, 집에 가면 정말 강냉이 밥밖에 없는데, 그래도 집단 체조에 참가하니까, 빵 하나씩 다 써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빵 하나 주고, 사탕 조금, 과자 조금. 그래서, 약 100g 정도의 빵을 제외하고 간식을 매일 받았는데, 이 간식 넣어주는 학생이 따로 있어요. 이 친구들은 훈련에 안 참가하고, 지원 체제에 안 참가하고, 보장조라고 해서 이제 그 학급에서 한 명씩 선발돼서 가는데, 이 친구들이 학교 단위에 가서 학교 단위 후반부 대대장을 하는 선생님으로부터 간식을 타는데, 이 후반부 대대에서는 또 전체, 배경대 전체에 가서 간식을 타옵니다. 그리고 배경대 전체는 집단 체조 전체의 후반부에 가서 간식을 타오는데, 그거 좋더라고요. 물론 줄 서서 그 차례를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빵 하나, 늘 사탕 과자 조금씩, 그걸 가지고 가서 어머니라든가 누나들에게 나누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집단체조 배경대가 좋았다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고 평양 학생들이 참가하는 집단체조라고 하지만 평양시 학생들이라고 다 참가하는 게 아닙니다. 집단체조는 과거에는 22개 학교가 지정돼 있었고, 지금은 약 30개 정도의 학교가 지정됐고, 그 학생들만 참가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때 우리 마음에도, 우리는 뽑혀서 하는구나, 라고 해서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끝나고 나니까 만산모포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만산모포 하면 또 설명이 좀 길어지겠지만, 김일성이 옛날 항일 빨치산 서해 투쟁을 할 때 만산이라는 어느 지역의 어린이들이 이제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전리품이라 그러죠. 일제에게서 빼앗은 그 모포를 애들에게 주었더라. 따뜻하고 모포를 받아하는 애들이 행복해 했더라 라고 하면서 마안산 모포라는 게 한때 유행인데, 10만 명의 참가자 전체에게 그 마안산 모포를 주더라고요. 정말 좋았습니다. 집에서 발언권이 서지요. 어깨가 쫙 펴지고. 근데 그 이후에 혹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0만 명 전체에게 칼라 TV를 내준 적도 있어요. 김정일 때 2002년으로 기억되는데, 뭐 사람이 굶어 죽는다 못 잔다 하는 말이 끊임없이 북한에 나오지만, 이 김정일이가 폼 나눈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하더라고요. 10만 개, 그것도 애들에게. 한 가정에 TV를, 집단체에 참가하는 애들이 둘도 있고 셋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TV를 2개를 줘야 되냐, 3개를 줘야 되냐, 뭐, 논의가 있다가, 한 가정에 하나씩, 만약 2-3명이 했다면, 라고 이제 문제가 제기됐던 적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아이 때 집단체조가 배경대에 참가하는 게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또 있죠. 이 집단체조를 하는 과정에 저는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이야기하죠. 첫사랑이라는 걸 만났습니다. 지금은 북한 학생들도 혼합반이 돼서 남자 같이 공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때는 북한 전체 혼합반이 없었습니다. 남자반 따로, 여자반 따로. 그래서 사실 먼 발치에서 볼 기회도 없죠. 그냥 뭐 서로 각자 알아서 지나가니까. 근데 집단 체제를 하면, 특히 배경대, 싫어도 여자가 내 옆에 앉습니다. 그 애들이 잡담하고 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남자반 한 줄 쫙 앉혀놓고 여자반 한 줄 쫙 앉혀놓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딱 앉으면 양옆에 여자가 있고, 또 여자 학급에 여자가 앉으면 양옆에 남자가 있더라.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성을 알았고 그리고 눈팅이죠, 눈팅. 무슨 말로 뭐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서로 이제 손목 잡고 이 정도는 안 되니까 눈팅하고 눈으로 주고받는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제가 군대 갈 때 그 첫사랑이라고 지금 말은 하지만 뭐 그냥
그 첫사랑이라고 하는 그 여성이 여학생이 신체검사를 마치고 이제 참호소에 가서 군대 나가는데 새빨간 공책을 줬는데 열차에서 보니까 훌륭한 병사가 돼서 뭐 조국을 잘 지켜주기를 부탁한다. 뭐 이런 짤막한 편지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는 좁고요. 문제 집단 체제를 하면서 진짜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첫째는 배경책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배경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정말 긴 이야기인데, 이런 그림판에 뭐 이런 그림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그림판에 집단 체조 창작단에서 그림 혹은 구호를 그려줍니다. 그려주면 꽤 넓은 그 사각형 도화지에 칸칸이 쫙 나뉘게 되고요. 가로 세로. 그래서 조 김성민은 그 그림 전체에 작은 하나의 네모 방정한 조각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체의 그림 혹은 구호를 집단체조 창작단 성원들이 그리거나 써주면 칸칸이 세로 가로 쫙 나뉘어서 학급별로 나누어주는데 그 하나의 점이 돼서 배경책에 소위 작도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작도 작업. 그래서 내가 선 위치에, 앉은 위치에서 배경책을 펼쳐들면 어떤 전체 구호가 나오는데 내가 앉은 자세에 글자가 있더라. 그러면 큰 대형 글자의 모양대로 내 책에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대체로 구호가 나오면 양 테두리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배경책이 두껍지가 않아요. 구호나 그림이 가운데 몰려있기 때문에 옆에 앉은 애들은 뭐 빨간 배경, 파란 배경, 노란 배경 혹은 꽃무늬의 한 점 이러고 들고 있는데 가운데 애들은 정말 복잡해지겠죠. 가운데 그림에 예를 들면 김정은 뭐 사진이 나오면 나는 김정은의 눈의 한 부분을 내 책에 그려야 됩니다. 이걸 어릴 때 학생들이 못하니까 이 그림을 선생님과 학부형들이 동원돼서 배경책을 쫙 펴놓고 그 그림의 모양대로 이제 다시 배경책에 직접 그림을 그려주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그림의 색깔대로 색종이를 오려서 배경책에다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체 그림이 만들어지고 그럼 내 배경책에 그게 1번이 되고 두 번의 전체 그림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내 배경책에 2번이 됩니다. 우리가 그 사전을 펼칠 때 필요한 장면에 내가 필요한 부분에 노란 종이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거 필요할 때 그걸 찾고 또 다른 게 필요하면 파란 종이에 거 찾고 마찬가지로 배경책을 만들 때 그렇게 1번, 2번, 3번, 4번, 4번에서 약 300개, 많게는 350개 정도의 그림판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그림판을 만드는 게 사실 정말 힘들고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달 동안 밤을 설치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부모들과 그림을 만드는 선생님들과 배경책을 만드는 그렇게 만들어진 배경책이 말씀드린 것처럼 약 300장의 카드가 만들어지면 부피가 꽤 커집니다. 거의 뭐 한 10cm? 그 이상도 이제 부피가 커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애들은 일일이 그림에 맞추지 않기 때문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뭐 분홍색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배경책은 좀 작고요. 부피가. 그 나머지는 뭐 다 엄청 두꺼워지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그때 색종이도 북한 국산제가 아니고 중국에서 들여온 색종이를 썼기 때문에 부피도 두꺼웠고 무게도 꽤 나갔습니다. 아마 제가 들었던 배경책은 한 5kg 정도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다른 학생들의 친구들의 배경책도 그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경책이 만들어지면 제가 순서가 약간 이제 엇나가지만 전체 학생들이 그 배경책을 들고 저 멀리에 예를 들면 주석단 위에 서 있는 총지도 선생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 선생이 뭐 김정은이면 김정은, 김정일이면 김정일 뒤에 주석단 뒤에 보다 조금 높은 곳에 수기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기를 흔들면 전체 만 명의 학생들이 그 선생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기를 흔들다가 왼손을 내리면 준비. 그리고 이 빨간 수기를 내리면 시작라는 이제 약속이 돼 있어 가지고 준비하면 이제 전체가 이제 뭐 1번을 펼쳤다가 준비하면 그 뒤에 선생 뒤에 또 번호판이 나오죠. 뭐 2번, 3번 번호판이 계속 바뀌는데 번호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3번 번호가 나왔다. 그럼 선생님이 수기 신호로 준비를 주고 시작하면 만여 명의 학생이 배경책에 3번이 나왔다 하면 요 3번을 우리가 사전을 생각하면 됩니다. 사전에 이렇게 카드를 끼워 놓듯이 거기에 3번을 골라지고 준비했다가 시작하고 빨간 수기가 내려지면 전체가 얏 소리를 지르면서 짝짝 좋습니다. 이해되시겠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5번이다. 그럼 5번 또 골라지고 시작하면 쫙쫙 합니다. 그러면 배경대 참가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열어납니다. 그 5kg짜리 책이 접혔다가 펴질 때 쫙 하는 소리. 그리고 거기다 애들이 함성도 지릅니다. 이야 하고 그래서 300카드 정도가 넘어가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용상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사진이. 이때는 그 번호판이 우와 발광을 합니다. 빨간색으로 우와 커졌다 작아졌다 막 하면 이게 그 영상 장면이라고 나면 전체가 졸다가도 쫙 긴장해서 뭐 300번의 그런 카드가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300번을 골라졌다가 이야 하고 요새 보니까 요새는 또 특수 기법이 동원돼 가지고 책을 가지고 꽃을 그릴 때는 파도 타기처럼 와 들었다 놓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움직이니까 꽃 화면 속에 배경 속에 뭐 수영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뭐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요새는 배경책에 다른 게 있더라고요. 최근은 탈북자한테 물어보니까 꽃 같은 걸 실제로 들고 옵니다. 접었다 폈다 하는 꽃. 그 배경책을 딱 고정시켜 놓고 그런 장면이 나올 때는 꽃을 갖다가 펴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입체적으로 그게 나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배경대에서 하고 뭐 이런 데서 이제 김정은이가 문제점을 좀 찾아가지고 지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둘째는 역시 두 번째로 힘든 것은 훈련이었습니다. 배경대는 체조대와 달리 꼭 종합 훈련을 현장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훈련들은 학교별로 모여서 뭐 이제 6개월 동안 훈련하고 뭐 이제 종합 훈련할 때 경기장에 가는데 모란봉 경기장에 배경대는 학교별로 훈련할 수가 없어요. 학급별로도 없고 오직 그동안 작도 작업을 통해서 배경책을 만들면 그 순간부터 예비 훈련을 없이 바로 경기장에 가서 내가 행사에 참가하는 그 좌석에 앉아야 됩니다. 앉아야 돼서 그때부터 일단 힘들죠. 15, 16살 먹은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떼약볕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소리 치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진짜 힘듭니다. 이거 뭐 제대로 못하면 총지휘자 이전에 학교별로 이제 그 지도 교원들이 앞에서 막 자체로 앉은 자리에서 훈련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간다 그러면 뭐 배경책 들고 왼쪽으로 갔다 설명을 드립니다. 배경책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가는 신호 주면 왼쪽으로 이야 하면서 애들이 펴야 되고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와 하고 펴야 되고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전체가 또 그 훈련을 합니다. 전체가. 참 지금 말씀드리면 참 신기한 게 한 명이 틀립니다. 만약 전체 그림에서
이걸 그냥 안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전체 그림이 노란 판인데 한 사람이 빨간 판을 들었다. 넘어갈 리가 없죠. 그 학생 때문에 만여 명이 반복 훈련을 하고 반복 동작을 하고 참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때 이 떼약볕에서 하는 훈련도 나만이 누릴 수 있는 평양시 학생인, 그리고 그 평양시 학생 가운데서도 영광고등중학교 학생이었던 저만이 누릴 수 있는 행운이었더라 라는 소위 자긍심을 가지고 참가했습니다. 오늘 기사에 보니까 우리 주성화 기자, 저 동아일보 주성화 기자가 쓴 기사에 보니까 그런 백영대에 참가했던 학생이 행사, 김정일이 보는 앞에서 하는 행사에 참가하다가 이 맹장이 터졌답니다. 터졌더라. 그래서 그 아픔을 이겨내고 행사를 끝까지 보장했기 때문에 김일성 청년영예상을 받았더라. 이런 기사가 있던데 그게 바로 저희 때입니다. 저희 때. 그 후에도 계속 해자되던데 백영대에서 옆에는 그렇다 칩시다. 가운데. 만여 명의 학생들 중에 그 가운데는 경흥중학교라는 평양시 여자중학교가 쭉 맡아왔고 지금도 할 겁니다 아마. 그 가운데는 늘 사진이 나옵니다. 김일성,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이 나오겠죠. 그런 사진이 옆에서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정말 책임감 높고 훈련된, 숙련된 애들이 앉아야 됩니다. 만약 거기에 누가 아프다, 그래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 실수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한다? 그래서 김정은이 사진이 나오는데 얼굴 여기에 까만 걸 누가 펼쳤더라. 잘못 펼쳐서. 김정은이 얼굴에 점이 생기는 현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경흥중학교 학생들만큼은 정말 책임적으로 이 행사에 참가했고 자긍심도 높던데 그때 우리 때 1호 행사 때 김정일이 참가한 행사 때 진짜 아팠는데 참고 끝까지 배경책을 놓지 않았더라. 그래서 김일성 청년영예상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해자되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까지 기사화되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한 추억입니다. 세 번째 힘들었던 것 여러 가지가 있죠. 집단체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다 힘들죠. 안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걸어서 운동장까지 가는 것. 거의 1년 반 동안. 이게 심리길이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평양 연광고등중학교인데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여기 꽤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같이 모이면 하죠. 거기서 모란봉 경기장까지 가자면 거의 심리길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그 경기장까지 거리가, 학교에서 경기장까지 거리가 4km 미만은 다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4km 이상은 차 타고 다녔어요. 정말 부러웠는데, 육구중학교, 이런 이제 평양시 경기장과 좀 떨어진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차를 타고 다녔는데, 이때 인민군 무력부에서 그 대열차를 보내줬어요. 군인들이 행사 때마다 쓰는 대열차, 풍을 친 인원 호송차죠. 이 대열차를 보내줬는데, 이 친구들이 타는 게 참 부러웠어요. 근데 후에 물어보니까, 그 대열차 타고 출퇴근하는 일도 쉽지 않았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던데, 어쨌든, 저희는, 4km 정도가 되는 거리였는데, 1년 반 동안 걸어 다녔습니다. 자, 도시락이든 책가방을 메야 되죠. 그리고 5kg나 되는 배경책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15살, 16살 때 매일 아침 신리길을 가야 된다. 이거 진짜 고역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산 타는 분들, 산행하는 분들, 그리고 걷기 운동하는 분들 보면 솔직히 속으로 좀 웃습니다. 저는 아이 때 다 했던 거거든요. 매일 10리씩. 군대 때는 매주 토요일 20km 토요행군, 산행. 그래서 좀 웃긴 하지만 어쨌든 정말 힘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고 가기 위해서 늘 학교가 모여서 학급별로 사료청 지도원에게 보고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을 해가야 됩니다. 요거를 여서에서 점수 채점을 하는 또 선현단 간부, 사로청 간부들이 있어요. 10점 만점에 뭐 4학년 1반은 7점. 왜? 발이 맞지 않아서. 뭐 4학년 6반은 8점. 왜? 노래를 부르는데 씩씩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청와되면 일단 선생님들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되고 또 평가도 받게 되니까 엄청 닭달질을 합니다. 정말 심각할 때는 뭐 지금 제가 직접 겪어봤어요. 어릴 때지만 저희들이 그 학교적으로 이제 꼴찌를 했다고 10점 만점에 6점을 맞았다고 선생님이 2시간 동안 행사 끝나고 책가방에 배경책 들고 학교 동안 뺑뺑 돌리던 기억이 나요. 진짜 막 힘들고 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정말 평양시 학생으로서 우리는 집단 체조뿐만 아니라 그 전에 모든 행사들도 행사 준비도 잘해야 되니까 라는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북한이 집단 체조를 이야기할 때 체력 단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직력 강화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집단 체조는 청소년 시절부터 집단주의 정신, 조직력을 키우고 체력도 단련하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렇게 경기장까지 가자고 하면 1시간 남짓 늘 걸어야 되니까 8시까지 경기장 도착이었어요.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9시에 집체훈련 했는데 이렇게 8시까지 경기장에 도착하려면 학교엔 7시까지 모여야 됩니다. 어린애들이. 그리고 집에서는 5시, 6시부터 부모들이 도시락과 준비물들을 챙겨주느라고 엄청 바쁘게 보냅니다. 저는 정말 아침에 좀 콩 먹듯이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가도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고 줄과 발을 맞춰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일이 힘들었습니다. 뭐 공연 때 힘들었던 거 솔직히 여러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다 증언하고 있어서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 화장실 이야기만큼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배경대 평소에도 그렇지만 훈련할 때 내가 정말 대소변 급하다 그러면 옆에 여자 학생이라도 부탁을 해요. 나 진짜 급해. 그러면 여자 학생이 그래 알았어 가 하고 배경책 2개를 손에 쥘줍니다. 자기 것도 이제 손가락을 한 손으로 찾아서 넘기고 남들이 쫙 할 때 또 이쪽 것도 또 친구 것도 또 넘겨주고. 그런데 이게 행사 때는 안 통하죠. 행사 때는 뭐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김정일이 행사장에 온다. 1호 행사다. 그러면 말씀드린 아침에 출근 시간이 보통 그보다 1시간씩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8시 경에는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때 만여 명의 학생들이 스캔을 다 당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스캔 당했던 기억도 있는데 스캔을 해서 들여보내고 그다음에 앉히고 그 다음에는 문제는 못 나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못 나갑니다. 허위사령부 애들이 사복을 입고 옆에 쫙 서고 그 출입문마다 봉쇄되기 때문에 학생들 때부터 이건 절대로 못 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들이 알아서 이제 그 전날부터 국을 적게 먹던가 물을 안 마시던가 그래서 이제 체력을 준비하고 가는데 그래도 이게 말이 쉽지 실제 행사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 이런 집단 체조를 김정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중단한다고 하는데 정말 어린이들이 흘린 땀이 너무도 아깝다. 피까지 섞인 저들의 땀이 너무도 헐값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훈련을 다시 해야 하고 배경책도 다시 만들어야 할 텐데 김정은 정말 잔인하다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피땀으로 세계적인 앵벌이를 하겠다고 나선 김정은, 또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6개월간이나 준비한 집단 체조를 다시 뜯어 고치겠다는 김정은, 정말 잔인하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